아마 이제 중학교 한 1, 2학년 학부모님들이 학원 알아보다 보면 이제 과학학원 같은 경우는 알아보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기껏해야 실험과학학원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중등부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과학학원이 존재하기가 힘든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이 존재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저희 학원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2학년 과탐 선행은 선행대로 따로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할 거면 선행만 계속 하는 반이 있고, 추가로 내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저희는 중2 내신, 고1 내신, 고2 내신, 고3 내신, 이제 고3 내신까지 신경 써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고등부, 중등부 과학 내신을 한 달씩만 하지 않아요. 내신반이 평소에도 계속 꾸준하게 회전되면서 내신하고 선행반 이렇게 같이 듣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원은 2시간 정도 수업하고 1시간은 뭐 클리닉이라 그러면서 문제 풀라고 시키거든요. 저희는 이제 2시간 농집 있게 수업을 하고 이제 남겨서 숙제를 시키거나,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번 써보기 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 근데 비용은 다른 학원의 절반 정도 받아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대략 절반 정도나 3분의 2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과목도 같이 하면 더 싸고, 3과목 같이 했는데 가격이 굉장히 싸져요. 4과목 같이 했을 때도 가격이 상당히 싸지긴 합니다만은, 이제 또 이거를 또 자기가 반밖에 안 나왔는데 그럼 반밖에 안 나왔으면 절반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할인폭이 깨진 다음에 낮게 놓으세요. 그런 계산법은 그건 본인한테 유리한 거잖아. 한 달 동안 완전히 다 들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본인만의 계산법, 예전에도 한 명 빡빡 우기신 분 있어.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끝까지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안 받는다고 가라 그랬거든요. 환불 처리 다 해주고. 그랬더니 왜 돈을 안 받냐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내겠대. 그래서 냈더니 또 전화해가지고 이게 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지 마시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끊어버리더라고. 애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엄청 소중한 애라 그러면서 우리 애를 15분 정도 데스크에서 기다리게 했대요. 화장실 갔으니까 데스크 실장님이 아니 화장실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보고 막 혼내달라 그러고. 그런 분들 가끔 있어. 정신줄 이렇게 놓으신 분들. 세상이 힘들었나 봐. 꽃을 왜 꽃꽂이를 해야지 머리에다 꽂아 왜. 그런 식으로 막 논리를 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간 과학학원 같은 경우도 되게 난해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막 전화 와가지고 6월달에 지금 저희가 25일부터 신규를 안 받아요. 5월 25일부터 신규를 안 받는데, 그 이유가 6월 한 달간, 그러니까 25일 24일이면 벌써 이제 기말 직전 보강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암기도 안 된 애들 들어와가지고 우리 애 진도는요, 우리 애 요거 안 들어가는데 막 이러고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전에 와 있었던 애는 뭐가 돼. 저희는 꾸준히 다니는 애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과학을 단발적으로 해서 성적이 어떻게 나와. 중학교 때 A 나왔는데요. 중학교 때 A가 어머니 재수 없으면 3, 4등급 나온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고등부 때 그거 안 통한다고. 어디서 그냥 그 집 발사회 같이 그렇게 쉬운 시험도 100점을 못 맞아놓고 암기사항도 더럽게 안 해가지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용어를 몰라가지고 진짜 오래 걸려요 얘네들. 이해가 안 간대. 어떤 공부든요, 난이도 있는 공부는 우선 암기부터 때려박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해를 하는 거야. 뭘 아는 용어가 있어야 이해를 하지. 영단어를 알고 있어야 문장이 이해가 가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한다는 그런 개 쌉소리라고 앉아있어. 용어의 뜻을 명쾌하게 알아야 문장 전체가 흐름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전기장, 자기장 얘기를 하면서 전기력, 자기력 따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전기력 같은 경우는 쿨롱 법칙이라는 걸 구하기 때문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를 해요. 근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자기력 같은 경우는 거리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공식이 달라. 그러니까 어떤 거는 0인 지점 찾을 때 거리비의 제곱배, 어떤 거는 거리비의 그냥 같은 배, 거리비가 곧 전류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비례한다고. 이 말이 너무 빠른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용어를 안 해오니까 그러지. 중학교 과학부터 그걸 제대로 배워야 된다니까.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화성함, 변성함 다 외워야 된다고. 요즘에는 중학교에서 그런 거 시키면 엄마들이 우리 애는 고등학교 일반고 갈 건데 왜 그렇게 빡세게 시키냐면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축구도 못 시키는 학교인데 요즘에.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내는 거야. 우리 애 못 보면 열등감 오지게 느끼니까. 열등한 새끼가 그냥. 열등한 사람은요 기능적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 문제지. 애를 그렇게 키우면 열등하게 가는 거야. 고교학전제 이과 간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쉬운 방법 없냐, 우리 애는 안 했는데 안 하고 가는 방법 없냐. 없다고. 없어요. 그런 거 백날 찾아봐. 그러니까 컨설턴팅들 이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아주 컨설턴트 해가지고 점쟁이야 다 맞춰 막.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왜 점쟁이한테 바치라니까. 점쟁이가 좀 더 싸. 제가 말하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하라고. 미리미리. 할 때 되면 하겠지. 미리 공부하던 가닥이 있었어야지. 어렸을 때부터 암기시키고 노는 시간 좀 제어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요즘 애들이 왜 시간 없는지 알아요? 욕실 첫
누가 들어가서 샤워하면서 노래를 그렇게 쳐불러? 그리고 밥 처먹을 때 왜 핸드폰을 쳐보냐고. 아니 앉아서 쉬는데 왜 핸드폰을 쳐보냐고. 내가 이것도 이게 뭐 담배보다 나쁘다 그랬더니 어떤 새끼는 그러면 쉬는 시간에 담배 한 대 피고 오면 되겠네. 아이고 단어에 꽂히는 지능 낮은 새끼들 진짜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몇 번을 뭐랑 똑같은 건지 알아요? 축구하다가 잠깐 타임 쉬는 시간이 딱 됐어. 그러니까 저 농구 잠깐 한번 뛰고 올게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 빠가사리들아. 왜 체력을 더 소모해? 뇌가 그렇게 흥분하게 말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과학학원을 막 찾는데 어머니들이 망상적으로 찾는다고. 학부열이 좀 낮은 지역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내신 대비 한 달. 그 다음에 선행 한 달. 이거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이걸 하이브리드 시스템 하다 보면 자동차는 하이브리드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섞여 이제 선행했다 내신했다 내신했다 선행했다 선행했다 내신했다 내신했다 선행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온탕인지 냉탕인지 미직징한 뭐지 그래 안 되겠다 물 섞어 그냥 막 섞어 막. 그러니까 별 희한한 프로그램들 다 짜나 여기 지역은. 엄마들이 화낸다는 거야. 한 달씩만 내신 대비하는 게 몸에 배 있어.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걔네들이 어머니들 와서 우리 애가 옛날에 그래도 B는 나왔거든요. B 선생님. 그러니까 얘를 1등급을 만들면 B니까 바로 한 등급만 올리면 1등. 왜 ABCD에서 갑자기 1, 2, 3가 나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들 나누는 그 기준이 달라. 우리 애가 A였는데 왜 지금 3등급일까요는 어머니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전까지는 평가 기준이 달랐다가 새로운 평가 기준에 걔의 실체가 드러난 거야. 민낯이 드러난 거라고. 어떤 어머니들은 막 특목고 대비한다고 특목고 대비 어려운 거 막 다 때려박고 앉아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걔가 수학 찌끔 잘하고 나머지는 개판 치고 있는데 머리로 그냥 하는 거야. 90 나온다고. 근데 과학 암기시켜보면 개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글씨를 쓴 건지 아브라카타브라인지 이게 뭐 알아볼 수가 없어. 무슨 사우디 언어가 나와. 거기에 막 글자들이 막 무슨 흠집들이 나와 있어. 아주 그냥. 그런 애들이 나중에 서술형 평가에서 제대로 나오고 자소서를 썼는데 그게 먹힌다고? 그게 먹힌다고? 그 글자가? 야 진짜 한석봉하고 한석봉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불 끄고 한석봉 어머니는 아이 손가락을 썰어주고요. 너는 내가 얘 손가락을 썰 테니 너는 이 아이의 모가지를 돌리거라. 이러면 되겠네 아주 그냥. 특목고를 갈 만한 애들이면 천재거나요. 정말 꼼꼼해야 돼. 진짜 이학물고에도 안타깝게도 한계점에 도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낮춰 뭐 북일고 막 이렇게 자꾸 낮추는데 어머니 그렇게 가래들이면 그런 거 고민도 안 해. 그냥 계속 진행하고 있지. 그러고 떨어져도 일반고 가서 양민학살 하겠다 이러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선행했다 내신했다가 안 먹힌다고. 나중에는 여러 과목 들고 가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잡탕찌개로 하는 게 안 돼요. 제가 지금 저희도 왜 저한테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지금 어저께도 저희는 한 달씩 내신 대비는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 하는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 해요. 저희는 그게 효과 없다고 본다. 다른 학원은 효과 없는데 왜 할까요? 그건 모르죠. 저희 학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 달씩이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죠. 과학학원에서 그렇게 하던데 거기가 고등부까지 하던가요?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한 달씩 하는데 거기 보내시면 되죠.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맘카페에 올라갈까봐 제가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학원은 그렇게 하는데 이건 왜 선생님 학원은 그래서 제 학원이니까요. 저는 그게 효과가 없고 사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달씩 공부하는 거에 뒤타가 얼마나 큰지 안다고. 물론 그렇게 해서 되는 애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게 안 넣히니까 그럴 거고 선행했다 내신했다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상은 애들이 감을 못 잡는다고. 선행은 선행대로 가볍게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고 내신은 내신대로 똑같은 내용을 몇 번씩 강하게 반복을 하고 꼼꼼하게 암기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통합과학을 잘나고 그걸 유지하는 애들이 중요한 거라고. 조금 해보고 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런 애들은 특목고고 나발이고 1등급이고 나발이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어떤 거든지 꾸준하게 묵묵히 몇 년이고 견딘 애들이 나중에 이득을 본 거지. 저도 막 주변에 보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회사 다니는 애들 중에 난 네가 부럽대.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니네들은 모르잖아. 좀 알고 깝쳐. 유튜브도 뭐 어쩌죠. 8년 했다고 이 빠가살이야. 제가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8년 했다고 이 빡통갈이야. 너네들 노력하는 거랑 다르다고. 너 술 처먹고 뭐 나의 삶이 낙이 술이라고 그럴 때 나는 술도 못 먹고 잘 시간 아껴가면서 사업하고 이런 거 했다고. 왜 내 노력은 개 그지로 보냐고. 니 술 처먹은 거 뭐 어마어마한 일이야? 어떤 새끼는 지 부인한테 재수 씨한테 그랬대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면서 술을 꼭 먹어야 된다 그랬대. 나는 뭐냐 그러면? 나는 사회생활 안 하고 나는 은둔생활 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뻥치는 거야. 어디서 주워 쳐 들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누가 보면 아주 그냥 떼돈 버는 줄 알아. 성과급 몇 억씩 나오는 줄 알아. 삼성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라고. 얼마나 많은 걸 한꺼번에 끌고 가고 선행은 선행대로
내신은 내신대로 내신은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저축도 저축대로 하거든요. 근데 저 연금도 연금대로 넣어요. 열심히 벌어서. 연금하고 저축은 다르잖아. 근데 왜 안 하냐고, 그거 언제까지 넣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 근데 우리 애들은 마치 저축하면서 나 이거 갖고 유럽 여행 가야지 내년에 이러고 있는 새끼들하고 똑같아 보이잖아. 왜 나는 나가서 견문을 넓혀야 되니까 안 넓어진다고 몇 번 얘기해. 당장 지금 네가 힘든 게 그게 너의 노력의 값어치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어떠한 힘든 일을 해도 힘 안 드는 것 같이 묵묵하게 하는 사람들은 무슨 재능 타고난 것 같이 걔네들도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괴로운데 참는 능력이 어마어마해진 거야. 왜? 이걸 참았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떻게 누적시켜야 효율적인지 아는 거고. 내가 그렇게 징징대고 힘들다고 얼마 안 가서 내려놓는 게 그 노력들, 그 힘듦을 다 날려버리는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신도 내신대로 꼼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학원 다니든 혼자 하든 맨날 자기 주도 노래 부르시잖아. 그러니까 꾸준하게 시키라고. 꾸준하게 엄마도 누구든. 그리고 선행도 인간 꾸준하게 보게 시키라고. 핸드폰 그만 내려놓고 이 중독자 새끼들아.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나태하게 세상을 살면서 성공을 부르짖을 거야. 제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나태하고 대충 노력해놓고 그 한 달 두 달 노력해놓고 몇 달 몇 년씩 노력하면서 힘들지만 묵묵하게 참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무슨 재능 타고난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본인 노력은 진짜 뭐 대단한 것처럼 그 한 달 꼴랑 두 달 꼴랑 노력해놓고 그렇게 한심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을 부르짖는 모습이 저는 밤늦게 지저대는 옆집 강아지 같아요. 그런 얘기 있죠. 옛날에 그 짤 있죠. 야, 아파트 단지 동과 동 사이에서 야, 개 좀 그만 짖게 좀 해라. 그거 기억하시죠?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정신 차리세요. 무슨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 인간의 학습은요, 비효율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노력이 괴로운 걸로 판단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괴로운 거를 잘 견디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조금 괴로우면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몰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창피하면 여기 긁혀서 댓글 쓰지 말고 입 닥치고 노력하면서 꾸준하게 사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효율이 안 나와. 가진 게 없을수록, 재능이 없을수록 얼마나 갖다가 쏟아 붓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갖고 싶으면, 이루고 싶으면 닥치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